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3주차 강의를 맡게 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엄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3주차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끼어가지고 한 주가 이제 딜레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 제 옛날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거든요. 추석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한두 번씩. 이번에도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고령화 시대에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3주차 이제 배설계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참 이 말 못할 고민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막 크게 죽는 병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소변을 몇 번 정도 보는 줄 아세요? 소변을 보통 이렇게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보게 되거든요. 많이 보게 되면. 근데 그때마다 만약에 고통이 따른다면 얼마나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그죠? 잠시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줌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줌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보면은 되게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줌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아이패드를 두고 화면으로는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에 대해서 이제 배설계 이제 탑투토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이제 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남성들의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그러면 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솔루션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금요일 저녁 제품 강의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도 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참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여성분들이 분명히 많으시겠지만 분명히 가정에 여러분들 40대 이상의 남편분이 계시다면 꼭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 이렇게 비대증 통계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50대 50%, 60대 60% 정도가 전립선 비대로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이상에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74.2%의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불편함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이제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 종합병원 비뇨기과 외래 진료실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놀랐던 거는 진짜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TV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틀면 중간중간에 광고 있잖아요. 그죠? 광고를 보면 제가 보는 프로가 이제 나이대가 있는 프로인 건지 모르겠는데 전립선에 그 뭐죠? 소팔메토 광고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만큼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 때문에 오는 거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구 우리 식단이 서양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붉은 고기들을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전립선 크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남자들의 그 암 발생률 1등 암이 전립선 암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양식의 증가와 운동 부족 등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이 노화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DHT라고 하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많아져요, 몸에서.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혈액 속을 다니다가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전립선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DHT라고 하는 이 불량품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젊을 때는 비율이 적정하게 있다가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림은 위에가 이제 방광입니다. 여기가 방광 빨간 색깔이. 그리고 이제 방광 밑으로 요도가 쭉 Recording in 있는데 progress. 잠깐만요. 이 방광 밑에 요도가 있는데 옆에 노란색 여기가 이제 앞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이거든요, 이게. 약간 호두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 15에서 20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비대가 하다 보면 이제 커지다 보면 30g, 40g까지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좁아집니다. 이 소변 나오는 요도가. 그래서 소변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HT, 불량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이렇게 전립선 비대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머리에 있는 모발에 있는 엄마 세포라고 하는 모모 세포가 있거든요. 이 세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머리도 같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소변 보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든다. 휑하다. 그러면 지금 속으로는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DHT라고 하는 이 불량품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눈썹 위로는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고요. 이 눈썹 밑으로 있죠. 이게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눈썹에 탁 붙어가지고 눈썹 하나가 길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어르신들 중에 보면 눈썹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길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DHT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코털이 길게 된다든지 뭐 귀에 털이 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코털이 길어지네? 눈썹 하나가 길어지고 있어요. 막 머리가 휑한 느낌이 들면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어, 제 친구 중에는 주변에 전립선으로 지금 고생하는 친구도 좀 있습니다. 수술까지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빠른 게 아니에요. 늦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이 40대 분이 이상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노화에 의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럼 피할 수 없죠. 노화의 결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을 하면 노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이거 관리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가 이제 복부 비만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복부에 있는 지방이 자꾸 방광을 눌러버리게 되거든요. 방광을 누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이게 전립선 비대 때문에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자꾸 배에서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폐 증상이 생겨가지고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변이 이렇게 신장으로 역류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신장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만성적인 이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복부 비만이라는 게 복부 지방세포들이요. 이게 전립선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해요. 그래서 이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립선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또 여성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 자궁이라든지 난소에 이제 염증 같은 것도 복부 비만 때문에 생깁니다. 자, 한 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추석 때 많이 드셨으면 이번에 그 바디키가 시작됐는데 한번 같이 빼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하고 비대증하고는 또 별개의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는 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이 나왔을 때 전립선에 부담을 주고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안 괜찮으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부산인데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날씨가 오늘 꽤 선선하다. 또 춥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날씨가 선선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는가 이런 걸 체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 배뇨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 3일에 3일 정도를 적어보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 화장실을 가는지, 하루에 한 번 갔을 때 우리가 보는 소변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는데 오늘 제가 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찬바람이 불면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제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 말씀을 꺼내기가 좋은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 소변 보러 자주 가지 않냐라고 질문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이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뇨라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는 걸 이렇게 참지 못하고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실금이라든지 이제 절박뇨 같은 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난 경우에는 이게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콜라겐 있죠. 우리 트루 콜라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트루 콜라겐이 이제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이 수축하는 이런 걸 잡아주는 그런 근육이잖아요. 그죠? 근육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챙겨 드시면은 그 요실금이라든지 물론 케겔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어 그 이 절박뇨 같은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겨울 이제 춥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땀을 덜 흘리게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더 많이 가겠죠.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하루에 화장실을 8번 이상을 가게 되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8번 이상을 가면 보통 병원에서는 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콜린제 같은 걸 줍니다.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좀 막아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주기도 하는데 어, 어쨌든 그 소변을 한 번 볼 때 보통 이제 한 5번, 6번 정도 보는 게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8번까지 보는 거 그리고 한 번 볼 때 너무 조금 한 200cc도 안 되게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이 방광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참는 연습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 배뇨일지를 적다 보면요. 내가 화장실 가는 게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 참게 되고 그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한번 제가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감기약도 이제 겨울에 먹게 되면 특히 이제 콧물 감기약 같은 경우는 그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갑니다. 감기약에. 그래서 이 콧물 나오는 걸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콧물은 멈추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소변 나오는 것까지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겨울에 응급실에 이게 옆에 소변이 안 나서 실려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립선이 지금 안 좋으신 분이 이제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분한테 이런 부분들을 말씀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기약을 먹을 때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술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술을요. 술, 술을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뭐냐면 술을 먹게 되면 술이나 카페인을 먹게 되면 그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이뇨 호르몬이 뭐냐면 이 소변을 나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보면 30분마다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립선 비대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담배는 되게 엄격하잖아요. 금연구역도 되게 많이 시정이 돼 있고. 근데 술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한 것 같아요. 술이 1군 발암물질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레스페라토르입니까? 그 뭐 프렌치 패러독스라 그래가지고 몸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몸에 좋은 것보다 하루에 한 잔의 술이 뇌에 가서 그 치명적으로 그 작용한다라는 게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좀 줄이지, 저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은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코로나 때 집에서 혼술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줄이시는 거를 제가 꼭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 작년 겨울에는 괜찮았으니까 올 겨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 그렇게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보통 소팔메토를 먹게 되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 먹고 내가 좀 좋아지는데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10월 달부터 먹어도 11, 12월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이거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립선은 이제 호두 정도 크기 한 15에서 20g 정도 되고, 근데 이게 불량품 테스토스테론으로 사과까지 이렇게 3, 40g, 더 커지기도 해. 100g씩 이렇게 커져요, 나중에. 커지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커져도 소변 보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커지는데 안으로 안 커지고 밖으로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 안 먹어도 됩니다. 대신에 계속 커지게 둘 수는 없잖아요.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지는 거는 노화에 의한 거지만 이 서구식 식단 때문에 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술 마시거나 커피를 마셨을 때 이 불편하다면 지금 이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게 이제 딱 비뇨기과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문진표를 줍니다. 이거 한번 이거 작성해 보라고. 요 문진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펜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요거를 그냥 말로 제가 한번 볼게요. 제 걸 한번 해볼게요. 저도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 한 달간 일곱 가지 이 문항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병원에 가면 똑같이 다 있습니다. 이게 비뇨기과에 가면 다 있고 외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배변 후에 시원치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잔뇨 이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없고요.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는 이것도 거의는 없는데 이제 물을 제가 많이 마시고 이러면 가끔 한 번씩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한 번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여러 번 끊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십시오. 저는 이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참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요. 소변 줄기 약하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저 있거든요. 이게 절반 이야기는 한데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줘야 하는 경우 이거는 아직 없는데 제가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가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보면 이제 진짜 어르신들은 한참 서 계시거든요. 소변 보는데 그게 빨리 안 나와서 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자, 마지막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저는 가끔 있어요, 이게. 술을 밤에 마시고 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절반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두 번. 그래서 저도 계산하면 한 4.5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8점이 넘어가고 이러면 밑에 보이시죠?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너무 이게 악화돼 가지고는 뭐 소팔메토를 내가 먹는다고 막 많이 줄어들고 이렇지 안 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미리부터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배뇨 증상이 보통 대표적인 게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어릴 때 우리 누가 소변 멀리 나가는가 이 다 시합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온다니까 이게 줄기가 약해진다. 두 번째는 누울 때 힘을 줘야 되고 소변이 끊어진다 중간에 잔뇨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잔뇨감 같은 경우는 뒤에서 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빈뇨, 자주 화장실 가거나 절박뇨라고 해서 소변 보는 거 참지 못하거나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물을 하루에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물을 이렇게 뭐 진짜 큰 거, 이 말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물을 그렇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거든요. 보통 2리터 정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2리터 중에 500cc 정도, 0.5리터 정도는 우리가 음식으로 다 섭취가 돼요. 맥주 500cc 잔 정도는. 그 정도 되는데 1.5리터 정도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안 좋아져요. 예, 전해질 균형도 안 맞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리고 밤에 있잖아요.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녁을 드시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물 드시는 거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다녀와가지고 다시 깊은 수면을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뇨 후 증상으로 배뇨 후 요점적이 뭐냐면 이게 소변을 보고 이제 자크를 올렸는데 소변이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60 정도, 60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60 정도에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생겼다. 우리 100살까지 살잖아요. 우리 100세까지 지금 40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남성분들 여기 같이 남편분이 만약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꼭 이 부분은 엔드 와이프분이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꼭 이런 걸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방금 문진표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게 펜으로 그게 안 돼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전립선이 어디냐면 여기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이 방광이고 밑에 약간 희미하게 약간 이렇게 있는 색깔 있죠. 이게 전립선입니다. 그 전립선인데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우리가 뭐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가면 항문으로 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게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커졌는지 이런 걸 만져봅니다. 의사가. 그래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15에서 한 20g 정도 되는지 커졌는지 이런 거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소변 요속 검사, 소변빨이 센지, 그 다음에 잔뇨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PSA라는 게 뭐냐면 전립선에만 존재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많아지면 혈액을 타고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PSA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 이런 뭐 조직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전립선 암 검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뇨기과를 가면 하는 검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비대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약을 먹거나 뭔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관찰 후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뭐 커졌으니까 약을 이만큼 먹읍시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약이 보면 딱 방광에만 작용하는 약이 아니라요. 뇌와 심장에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 약이. 그래서 이게 딱 방광의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개발하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하루나이드나 뭐 탐스로이신 같이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건 뭐냐면요. 요도에는 우리 이 교감신경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교감신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교감신경이 꽉 이게 잡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참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을 차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소변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를. 그 역할을 하는 게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이틀 정도만 먹으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대신에 이게 사실은 이제 혈압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어떤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있냐면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거 아시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지는 거. 그게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알파 차단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약물이고 이것도 안 먹으면 또 바로 또 다시 이제 이 교감신경 때문에 딱 잡히고 이거 먹을 때만 효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HT 억제제는 이건 호르몬제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립선 비대한 전립선을 진짜 이건 치료제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끔 DHT를 안 나오게끔 차단하는 게 이 DHT 억제제가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이렇게 커진 사람들한테 이제 치료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한 4분의 1 정도의 이제 용량으로 해가지고 탈모 치료에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탈모 치료에도 쓰고 있고, 이건 하루 뭐 먹고 이틀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먹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15에서 29g이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약을 먹어도 완전히 줄어들지가 않고요. 이게 20%나 30%, 많아도 30%밖에 안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30g이면은 30% 줄어들면 20g 근처로 옵니다만 100g까지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줄어들어도 70g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미리미리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DHT 억제제는 이게 호르몬제다 보니까 이게 남성 이게 성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가 이런 다 부작용들이 있는 약들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정도 먹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혈압약, 뭐 당뇨약 평생 먹듯이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게 안 생겨야지 약 평생 먹는 게 좋습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 생길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지금 항상 생각하고 예방하는 데 했으면 좋겠고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이건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이건 보통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약물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 이 혈뇨를 본다든지 요폐 증상이라는 게 그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요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 방광이 가역적으로 이게 수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전립선 비대로 이렇게 방광에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방광이 뚝 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대증 수술을 해도 방광 뚜껑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잔뇨가 있잖아요. 잔뇨가 있으면 그 소변에 있는 그 미네랄들이 석회화가 돼가지고 이 결석이 생깁니다. 결석 방광에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되겠죠. 요로 감염이라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오늘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제 친구가 수술했거든요. 근데 사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 수술 방법 중에 그 유로리프트라 그래가지고 결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찰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호치키스 같은 걸로 양쪽으로 이 뭐죠? 이 전립선을 이렇게 끝 당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소변기를 열어주는 건데 그 서울에 이제 강남의 논현동에서 수술했어요. 그뭐 시술 뭐 경험 수천 건 이래가지고 그걸 믿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병원이라는 데가 뭐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업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 보험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자기가 부담금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수술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는 그 몰랐대 처음에. 소변이 정말 잘 나오는데 이 전립선이라는 곳이 정액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정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정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 역행성 사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역행성 사정. 이게 안으로 들어 밖으로 안 나오고 밖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다시 그럼 풀어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 하는데 안 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병원에서 수천 건의 시술 경험이 있고 한다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 수술에도 이런 부작용들이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좀 병원들은 몇 군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전립선에 대해서 이제 비대증이라는 거는 진짜 이게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힘드니까 진짜 젊을 때부터 30대 중반 정도, 늦어도 40 정도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난 젊고 소변이 너무 잘 나오고 너무 시원하고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진짜 막 그렇게 뭐 가족력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더블 X 있죠. 우리 항산화제, 우리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50이 아직 안 돼 40대 정도부터는 이 소팔메토를 꼭 챙겨 드시는 거를 꼭 제가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하면 약물 치료제로는 알파 차단제와 DHT 억제제가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있다. 그 약물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건 수술을 고려해 보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직 병원을 가기 전이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아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그 카사노바 아시죠, 그죠? 희대의 바람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그림이 카사노바가 먹고 있는 식사 장면인데 이 뭘 것 같아요, 이게? 예, 입 모양을 보니까 알 것 같네. 굴입니다, 굴. 굴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을 그 섹스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외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연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제 일반 우리 몸에 있는 조직세포 중에서 일반 다른 조직세포에 비해서 그 전립선에 아연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전립선에 아연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다른 조직세포의 10배에서 15배 아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정액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난임이라든지 불임 같은 남자들 같은 경우 아연을 처방을 약간 고용량의 아연을 처방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염에도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연 그리고 셀레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도 전립선 암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굴로 이렇게 섭취하면 좋죠. 저도 굴을 좋아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이제 굴을 먹었는데 노로 바이러스 걸려버렸어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 뭐 굴을 먹으려면 겨울철 돼야 먹을 수 있고 또 사실 지금은 그런 해산물을 진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인 제품 기본 더블엑스 아닙니까? 그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꼭 저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면역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어디 많이 있냐면 이게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으로 더블 X의 기본으로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이라고 이름 돼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뮤니티가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뮤니티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제품에 아연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뭐 유산균도 아연 이뮤니티라고 돼 있죠, 그죠? 어린 유산균에도 이뮤니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면역 젤리에도 이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뮤니티 디펜스라고 그 단종대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걸 저희 엄청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판토블렌드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예, 프로틴 바에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립선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 이 아저씨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저씨가 TV 많이 나오는 그 이 비뇨기과 의사인데 과추형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정말 우리가 쉬쉬하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아주 이렇게 강추하는 퍼스트 초이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이게 이 전립선에 좋은 걸로 자기는 이제 토마토를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30대부터 토마토 하나씩 먹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토를 계속 먹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거를 가공한 걸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게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이 안에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탈리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토마토를 많이 먹잖아요. 뭐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거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립선 질환이 거의 없대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0대 이상의 70% 이상이 질환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마다 토마토 드시든지 토마토가 들어있는 우리 더블 X가 안에 식물 농축물이잖아요. 그죠? 그 식물 원료 중에 하나가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더블 X 안에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거든요. 더블 X 하나만 먹어도 정말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소팔메토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아연 기억하시고 이번에 라이코펜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파이토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사람의 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은 이게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뭐 높으면 안 좋죠.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뭐안 좋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에도 이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토란 말이 식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스테롤, 식물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멀티 카로틴이라는 거, 카로티노이드의 대표가 베타카로틴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걸 섭취를 했을 때 전립선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많은 지표들이 좋아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먹는 그 잇몸약 그 인사돌에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인사돌에서 그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잇몸 붓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립선이 부어 있는 전립선을 이걸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붓기를 빼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아까 IPSS가 뭐냐면 아까 우리 문진한 거 있죠. 문진. 7가지 질문해가지고 그게 이 IPSS예요. 그래서 아까 8점이 이제 넘어가고 이러면 뭐 병원 진단 받고 이렇게 가봐라고 했는데 이제 15점, 16점인 사람이 딱 이것만 먹었습니다. 베타시토스테롤만 먹었는데 거의 8점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효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품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소팔메토 안에 있습니다. 그 서양 쐐기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베타시토스테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영어로 이제 네틀루트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카다로그에 보면.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 점검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소팔메토 드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소팔메토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소팔메토의 작용 기전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5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 불량품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일단. 그러니까 이 5알파 리덕테이즈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니까 DHT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1번, 2번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안드로겐 수용체 방해가 뭐냐 하면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 두피에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DHT가 탁 붙어가지고 모낭세포를 파괴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모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탁 붙는 걸 막게 해준다고요. 이게 이 소팔메토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희한한 게 이런 수용체가 이 앞머리하고 윗머리만 있습니다. 옆에하고 뒤에는 제가 오늘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옆에하고 뒤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안드로겐 탈모는 앞머리하고 윗머리만 빠지게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항염증이랑 항증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 효과 예방하는데도 이게 암을 이제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소팔메토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남성분들은 꼭 드십시오. 진짜 꼭 드시길 바라겠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으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시면 노란색만 먼저 보십시오. 노란색. 자, 노화와 우리 산화적 스트레스. 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코티솔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전립선을 붓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노화와 산화적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데 위에 있는 거 라이코펜, 십자화채소, 엽산 이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그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의 이 지금 이 기전에서 라이코펜과 십자화채소는 뭐 양배추, 뭐 케일, 뭐 브로콜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엽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들어있는 더블 X를 먹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액에 이제 아연, 셀레늄, 토코페롤 비타민 E입니다. 그다음 비타민 D, 비타민 C입니다. 그죠? 아연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음, 그 아연은 그 정액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액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 이제 셀레늄, 토코페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5알파 리덕테이스 말고 또 이렇게 DHT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효소 하나를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는데 소변 보는 게 편해졌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음, 이 5가지의 이 제품들은, 이 영양소들은 남성의 전립선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자궁 근종에도 같이 공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셀레늄 E 같은 것도 추가로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 비타민 아세로라 C, 그다음에 비타민 D입니다. 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런 제품들이 같이 섭취하시면 요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5알파 환원 요소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팔메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있는 건데 콩인데 우리가 이제 검정콩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머리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결국은 이제 DHT가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DHT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좀 막아주는 게 이제 이소플라본이 하는 또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팔메토와 파이토프로틴을 같이 드시면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전립선이 부어 있는 전립선을 이제 붓기를 깔아앉히는 거.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염증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그다음에 호박씨 오일과 서양 쐐기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틀루트입니다. 이 2가지가 소팔메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 오일과 서양 쐐기풀이 다 들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서양 쐐기풀이 이제 베타시토스테롤을 이제 함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어 있는 전립선에 이제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똑같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잇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코큐텐이라든지 비타민 C 같은 게 같이 되면은 거의 이제 완벽하게 잇몸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안드로겐 탈모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드로겐 탈모에 아까 소팔메토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드로겐 수용체를 이제 방해를 해서 이제 DHT가 붙는 걸 막아준다고 했는데 추가로 맥주 효모, 비오틴, 아연이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판토브랜드라는 제품이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게 탈모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판토 브랜드를 추가로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뇨라든지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콜라겐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이만큼 전립선 비대가 있고 막 소변 보는 게 배뇨가 불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보통 남자들이. 그리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의 보통 나이들이 보통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의 그런 성기능 같은 게 좀 이렇게 커브를 그리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도움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말씀드리면 옥타코사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옥타코사놀은 우리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요. 설새들이 엄청 멀리 날아다니죠. 멀리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할까 보니까 우리가 쌀겨에 있는 거, 우리 쌀겨를 먹잖아요. 새들이 그 안에 있는 옥타코사놀이 그 지구력 이걸 만들어 준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고 임상을 했죠. 해가지고 지구력이라든지 집중력. 우리 제품이 F 옥타코사놀이잖아요. 그죠? F라는 게 집중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더불어서 남성의 이런 어, 이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남성 건강. 그리고 아르기닌은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다 먹잖아요, 웬만큼. 제가 주변에 이 헬스장 가보면 아르기닌 다 먹더라고요, 보니까. 아르기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몸에서 이게 이제 몸에 들어오면 이 혈관을 확장해요. 이 아르기닌이라는 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서 혈관을 확장합니다. 필요한 데 가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면체를 확장을 하니까 남성들의 그 발기 같은 것도 되게 좋아져요. 이게 아르기닌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근데 아르기닌은 이게 불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긴 해요, 몸에서 조금씩. 근데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보통 이렇게 따로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 그 에센셜 아미노산 있죠. 이 안에 보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필수 아미노산과 더불어서 이 아르긴 L-아르기닌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엑세스 이 아쿠아 블러스트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 타서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품들 이런 제품들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다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어쩌면 올해는 괜찮다고 내년이 괜찮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 이게 영양요법뿐만이 아니라 생활요법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래 앉아 있는 그 뭐 사무직이라든지 뭐 오토바이 같은 걸 오래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 회음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압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립선 있는 부분이 경직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고 대신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복부 지방 감소하라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면 안 되고요. 하체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체 운동. 하체 운동을 하면 이게 전립선까지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되거든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 라이더 있으십니까? 25센트 라이더. 그거 꼭 좀 타십시오. 그거 앉으면은 전립선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데 어느 정도 괜찮아. 한 30분 타는 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안에 보면 전립선을 그 보호하는 그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는 그 안장에 보면요. 그래서 타시면 됩니다. 그 안 타시는 건 핑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미 배지들 주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라이딩 머신, 라이딩 갓인데 저는 작년에 이거 라이딩 갓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거 배지를 획득했거든요. 이 재미지 않은 재미로 50일 동안에 매일 50km씩 타면 라이딩 갓을 배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러니까 이거 진짜 하체 허벅지 근육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드립니다. 50일 동안 50kg 힘드시면 30일 동안 30kg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바디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체지방 빼는 다이어트 하시는데 그러면서 라이딩 카드 하면 100% 성공입니다. 이거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살이. 그래서 운동하면서 땀을 빼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항히스타민, 그 콧물 감기약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당뇨는 또 이렇게 당뇨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술, 카페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많은 물 마시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케겔 운동 같은 것도 도움 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뭐 스쿼트라든지 등산이나 라이딩, 자전거 타 이런 거 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화장실 가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이 전립선 이거 수술한 환자들한테 좌욕을 했을 때 요도 협착이 30% 적게 발생한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수술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도 있고요. 다시 요도협착이 옵니다, 많이. 그래서, 이게 전립선 그 반신욕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바람 불고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게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려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팔메토만 먹었는데 별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운동이라든지 것도 좋지만 이 반신욕이나 자욕을 좀 자주 하는 거를 특히 이제 추워질 때는 이런 거를 꼭 권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 식물 영양소 라이코펜, 아연 이런 미네랄들 하고 항산화제 섭취가 전립선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소팔메토는 아까 복합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립선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서구식 식단이 아니라 우리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채식을 해야 되고 어, 그 뭐죠? 저기 지중해식 식단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비대증이 막 식사는 뭐 인스턴트 먹고 육식 많이 하면서 소팔메토 먹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식생활 관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노화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미리부터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커져가지고 수술하고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두 친구가 다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친구거든요. 한 친구는 한의대를 나오고 한 친구는 의대를 나온 친구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 한의대 나온 친구는 한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유전자 동의보감이라는 얘기를 잠깐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암이랑 같이 하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비슷한 시도들을 중국 같은 데서도 해봤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예방의학 차원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움직이듯이 아파야지 돈을 쓰고 병원을 가고 건강을 챙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아메하고 조인한 거라고. 세계 최고의 그 뉴트라이트 좋은 건 알아요, 그 친구가. 한의학, 그 한의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게 조인된 이유는 뉴트라이트의 그런 세계 1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 그 그런 랩도 지금 출시가 됐고, 이제 12월 달 되면은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보십시오. 어, 요양병원을 내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5년 일찍 들어간다는 거는 뭐 돈으로 말하기는 꼭 그렇습니다만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건강 관리 잘 못해서 5년 일찍 저기 요양병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하는 이 10주 과정을 통해서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걸 챙겨주다 보면 우리 또 좋은 사업에 또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바쁘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뭐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뭐 제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그걸로 해서 또 같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